지금 제가 수업하는 거 촬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려고요, 그냥. 근데 이거 액정 깨진 거, 핸드폰. 이거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또 돼요. 이게 몇 년 된 모델인데 그럼 저희 촬영하고 그런 거는 최고예요. 그리고 와이파이 뭐 이렇게 다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스마트 기기는 다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를 조금 체육 수업 시간에 활용해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휴대폰 버리지 마시고 뭐 이렇게라도 쓰면 되잖아요. 이거 최고의 캠코더예요.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조그만 거 막 몇십만 원 주고 사셨던 다 기억나시죠? 그거 화소 이거보다 못 따라갈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디지털 카메라 2대 조그만 거 진짜 총각 때 대학교 때 쓰던 거 있는데 지금 핸드폰보다 훨씬 더 사양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체 활동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선생님들 거부감이 느낄 수 있죠. 난 핸드폰 그냥 뭐 전화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흐름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쪽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또 선생님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각자 어떤 그런 또 지도하는 영역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장담하건대 반드시 활용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수요자가 원하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해요. 옛날처럼 1대1 상담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바로 우리 뭐 카페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면은 부모들이 그걸 보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그런 또 통지표 같은 책으로 이런 것들 이런 1학기 활동 내용들 또 텍스트로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결과값을 누적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저가 되는데 힘들죠.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블릿 PC 하나 요 정도. 과거에 체육 선생님들 하면은 이제 모자, 호각, 화일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체육 선생님들 그려봐 하면 이렇게 그린대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근데 이제는 그 화일 대신 태블릿 PC 하나로 바뀔 세상이 지금도 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다 바로바로 입력했을 때 뭐 팝스 값이 기록되고 경기 기록 값이 누적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 화면 크잖아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화면 충분해요. 영상 분석해서 바로 피드백 주고 그 다음에 저번 데이터 값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이거 하나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래체육,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 교육,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그리고 재미있게 수준에 맞춰서 하는 수업이 스마트 교육이에요. 체육 시간에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소외된 학생 없도록 하는 게 스마트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수업이 스마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영상을 찍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 얘들아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이게 아니라 딱 찍고 나서 아이들한테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착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업이 스마트 교육인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운동장에서 제가 골프 수업을 하는데 골프 자세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다음에 교실에 있을 때 보여줄게가 아니라 야 봐봐 라고 하면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게 스마트 교육인 거죠. 자기 주도학습적으로 할 수 있는 니네들이 해봐. 니네들끼리 어플 이용해서 대진표 짜고 니들끼리 한번 해봐. 그리고 경기값을 선생님한테 보내줘. 1시간, 2시간이 걸리던 2시간, 3시간이 걸리던 거를 이런 환경은 1시간에 더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가능한 게 이제 스마트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거 재생 한번 눌러봐 주시죠. 왜냐면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잠깐 보시죠. 코닝이라는 회사 광고예요. 유리 회사래요. 유리 만드는 회사. 근데 단순하게 이제 유리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엄청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유리죠. 지금 박물관 가시면 많이 보실걸요. 지금 벌써
그 좋은 호텔 가면 화장실 가면 있잖아요. 거울인데 옆에 막 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뜨게 하는 거. 분명히 얇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날짜 우리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날씨 확인하고 옷 뭐 있지?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맨날 좀 해달라 그러는데 옷이 내가 뭐 있는지 몰라요. 집사람이 옷걸이 여기 밖에 꺼내주지 않으면 옷장에 뭐 있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지금 다 되는 거예요. 바로 코디가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도 바뀌는 거죠. 이제 엔진 잘 만드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 끝났죠. 전부 다 전기차,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되는 거죠. 자동차가. 그리고 이거 장난이지만 애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기로 다 제어가 되는. 그리고 썬팅 필요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올리면은 옆에 유리가 썬팅이 자동으로 되겠고요. 여기 나오네요. 네. 썬팅 회사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확 바뀌는 시대가 되는 거죠. 학교도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큰 하드웨어는 그대로 되겠지만 그 안에 자연 친화적인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으로 바뀔 것이고요. 근데 절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이 결국은 아날로그 추구를 해야 돼요. 더 어떤 근본적인 아날로그를 추구하기 위해서 디지털은 수단인 거죠. 그 최고의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 뭘까요? 바로 저희 체육 교과 수업인 거죠.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요. 같이 땀 흘리고요. 네? 같이 팀이 돼서 승리도 경험해보고 같이 패배도 경험해보고 그것만큼 최고의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체육인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맨십 인성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체육 교과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디지털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조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미래의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색깔 이렇게 혼합하고 실험하는 거고요. 병원도 이제 MRI 찍으려면 예약하고 기다리고 엄청나게 또 판독했는데 네가 잘못했느니 못 봤느니 이런 필요도 없고. 선생님 죄송한데 여쭤볼게요. 인공지능이 판독해주길 원하세요? 아니면 훌륭한 교수님이 판독해주시길 원하세요? MRI 결과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전자그렇죠. 아니 열이면 열 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는 거 말고 인공지능이 이때까지 전 세계에 있었던 그 MRI 분석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 MRI 결과 병을 찾아주세요.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오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의료도 바뀌고요. 이런 교육과 관련된 이런 체험활동 이런 것도 실제로 증강현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그 자료가 집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기존에 하던 대로 지금 다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체육 수업을 받았던 그거를 그대로 리바이벌해서 좀 더 이게 아니라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이런 사회에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의식을 갖고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러링은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유튜브에 영상을 이제 다운 받는 거예요. 다운 받아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기존에는 제가 영상을 다운 받을 때는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 받았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다운 받는 거 네이버에서 이렇게 받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런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 많이 있는데 지금은 다 유튜브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검색해 주시겠어요? 축구 아무거나 뭐나 체육을 해야 하는 진짜 이거 어려운데 여기 있네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필요한 주제에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광고는 지나고요.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저기 U 앞에 SS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SS 예. U 앞에 SS 지금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려가 주시면은 여기 비디오 아니요, 그거 말고 요거 다운로드 비디오 인 브라우저에서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예, 그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면은 다운이 되는 거죠. 예. 저장. 내가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 예, 나오죠. 그러면 이게 유튜브에 있는 게 이 하나의 영상물이 지금 다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딱딱딱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과거에는 만들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상에 만나는 사람은 박종 선생님 여기 가서 이거 만들자 같이 이렇게 돼서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거기에 아까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다 나와요. 영화는 안 나와요. 영화는 아직까지 저작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유튜브에서 저작권 관련된 거 나름대로 여기서 다 이렇게 거치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좀 웃기긴 한데 제가 만든 영화도 사실 35분짜리 편집한 것도 큰 프레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괜찮아요. 그 원 소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 그 아이들 수업할 때 쓰는 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든 간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받아서 이거를 어디 다른 데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뭐 유튜브에서 어차피 받은 거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쓴다는 건 전혀 저작권법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필요한 거를 찾는다기보다 아까 저도 지금 박준 선생님이 체육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 혹시 아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뇌를 발달시키기 위한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주제어를 검색하셔도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 글 올린 걸 봤는데 아이들에게 그 큐브 그걸 주면서 야 이거 한번 해봐봐. 애들이 몇 명이 초등학교 그렇대요. 교장실에 놀러 왔대요. 이 큐브를 주고 이렇게 해봐. 애들이 굉장히 막 어려워하면서 힘들게 할 줄 알았대요. 교장 선생님의 예상은. 근데 애들이 스마트폰을 딱 꺼내더니만 유튜브를 딱 키더래요. 그리고 큐브 맞추는 법 딱 키더래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바로 해버리더래요. 이해되시죠? 아이들은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옛날에는 내가 알아보는 거 아닌 이상은 그걸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머릿속에 유튜브, 네이버, 이런 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몰라? 어떻게? 바로 물어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경력치 선생님도, 저 선생님, 컴퓨터 이거 뭐 떠? 이상이 안 돼.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제 친구 네이버한테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똑같이 물어봐요. 이렇게 떴다. 이거 뭐냐. 근데 참 신기하게 경험하시잖아요. 누군가 그걸 경험을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놔요, 다. 그래서 그대로 해결을 하면 돼요. 그럼 저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되게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닌데.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선생님이 지도하고자 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뉴스 검색하는 것처럼 유튜브 주제 검색하는 것도 하나의 취미가 되신다면, 그냥 한 번씩 서핑하는 것처럼 유튜브를 서핑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검색해보시면은 훨씬 더, 이게 지금 한글로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만약에 관련된 거, 내가 지금 배구 수업하는데 발리볼, 교구, 이렇게 발리볼 쳐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나오실 거예요. 작품도요. 제가 꾸미기 취조 수업을 하면 꾸미기 취조 수업 관련된 거 검색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육상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 지도할 때, 선생님 축구 수업할 때도 지금 굉장히 친절한 사람 많죠? 야, 이걸 왜 올려놨지? 와, 대단한 열정이다. 하나하나 다 올려놨어요. 과정 다 올리고, 지도법 다 올리고. 야, 이런 거 올려도 되나? 그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음악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음악도. 몇백 원이면 다운받긴 하는데요. 지금 그것보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딱 뭐 이렇게 리믹스 된 거라든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악 여기 지금 그 나중에 교재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음악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요거 배경된 음악만 딱 다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꾸미기 체조 수업이든 뭐 하든 저 음악이 필요한 수업 시간에 그거를 아이들 요거 배경으로 깔아. 1분 50초 2분짜리 영상 여기 맞춰서 음악 줄넘기 다 작품 해보자. 자, 선생님이 4개 영상 음악 준비했어. 해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음악 틀어놓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요? 음악 틀어놓으세요. 내가 전달해주고 얘기하고 뭐하고 하다가 음악 틀어놓으세요. 저 지금 체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물구나무서기 설명 이렇게 기본적인 거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 연습하자. 자, 4명 줄 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패턴이 그래요. 제가 지금 말이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고 있는데 음악 틀어놔요. 음악 틀어놓으면 애들 좋아요.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 수업 시간에 필요한 음악들이고 축구할 때도 음악 틀어놓으면 좋아해요. 음악 틀어놓으면 모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QR코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핸드폰에 그 QR코드 찍는 게 다 있어요. 아마 저 네이버 다 깔려 있으신가요, 혹시? 네, 네이버 보시면은 그 옆에 마이크 모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사진 찍는 것처럼 돼 있고 그래요. 그걸 찍으면은 이제 이렇게 QR코드를 찍으실 수 있는데, 아까 그 영화 다운받는 그 QR코드 원고에 넣었잖아요. 그거를 찍으면은 인터넷 주소가 쭉 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그걸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에 그 문서가 다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원노트라든가 에버노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어플 이용해서 컴퓨터로 옮기는데, 만약 그게 번거로우시면은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이메일로, 선생님 이메일로 핸드폰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 자료를.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그 이메일을 다운받으시면 컴퓨터상에 그 자료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로 다운받습니다. 그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그거 잘하는 친구한테 다운받으라고 하면 돼요. 나 이거 받을게, 너 이거 해. 그리고 나누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공유가 굉장히 쉬운 단계니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QR코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것들요. 선생님이 탁구 수업을 하시든 배구 수업을 하시든 만약 배드민턴 수업을 하실 때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체육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배드민턴 스포츠 클럽 수업을 하고 체육 시간에도 배드민턴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 학교 체육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저기 체육관에 좀 게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붙일게요. 플로터 출력만 해주세요. 학교에 출력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출력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설명해, 이게 다 교과서에 있는 사진들이니까요.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네가 꼭 봤으면 하는 영상, 이거 동영상,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생님, 이거 QR코드 영상 어떻게 만들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면 이제부터는 그냥 검색만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QR코드 영상 연결하는 법. 뭐 예를 들면은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이런 플로트 하나, 이거 하나 만들면은 내 하나 만들고 아까 공유라고 했잖아요. 저 선생님 하나 만들고 저 선생님 하나 만들어서 우리 좀 나눠 갖자. 선생님도 웹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 같은 거. 그렇게 올려놓고 합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아이들은 다 보잖아요. 아이들 스마트폰 이용해서 이렇게 보단 말이에요. 탁구 예를 들면 플로터 출력해서 체육관에 붙여놓기. 여기에 QR코드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영상이 됐든 어떤 문서가 됐든 웹상이 됐든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끔 하기. 그래서 저는 체육 시간에 이런 스마트폰을 모든 별로 하나씩 가져오게끔 하는 수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관리가 안 되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체육 수업할 때 이제 모둠을 네 모둠으로 나누는데 모둠별로 하나씩만 스마트 기기. 그것도 이런 거면 돼요. 지금 쓰고 있는 거 말고요. 데이터는 그냥 제 거 데이터 쓰고 쓸 일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별로 스마트 기기 하나씩 있으면은 이렇게 플로터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게 한 번은 번거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쓰잖아요. 계속 쓰고 계속 조금씩 신경 쓰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고. 저 안에 저 유도 우리 관장님 스포츠클럽 그 선생님으로 잠깐씩 와주시는데 유도 관장님 유도장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꼭 니네들이 봤으면 하는 거. 애들 재밌어 하잖아요. QR코드. 애들 QR코드 잘 써요. QR코드 찍어봐. 왜냐면 어렸을 때 영어 학습지 뭐 음원 듣고 하는 거 다 QR코드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도 QR코드 되게 많이 써요. 그런 식으로 요즘 아이들에게 맞게끔 지도 방법을 해주는 것도 좋은 거죠. 축구가 됐던, 유도가 됐던, 수영이 됐던, 어떤 생활체육 속에 지도할 때도 그런 쪽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수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선생님이 대진표를 짜줬어요. 아니면 이렇게 했죠. 이것도 귀찮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야, 니네 1조, 니네끼리 경기해봐, 이번 시간. 편 짜서. 2조, 니네끼리 편 짜서 경기해봐. 그럼 아이들 경기해요. 누가 경기할까요? 잘하는 애 중심으로. 좀 기능이 떨어지는 친구는 어쩔 수 없어요. 소외돼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친구가, 야, 너 들어와. 야, 한 번 더 해. 못 친구. 굉장히 마음 상해요. 그런데, 그, 모든 별로 어플, 이 배드민턴 경기 진행 어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걸 이게 다운받아서, 다 쓴 핸드폰, 못 쓰는 핸드폰, 거기에다 어플을 다운받아 놓고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이름을 쳐 넣습니다, 여기다가. 니네 8명이야? 그러면은, 좀 잘하는 친구 조금 B조 구분해볼까? 그래, 그럼 여기 이렇게 이름 넣었어요. 8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플은 랜덤으로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대진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조는 이 대진표에 따라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구나 다 경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누구나 누구와도 다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통제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플을 이용해서 대진표를 짜고 니네들끼리 경기해. 그 대신 경기 끝나면 이거 사진 캡처해서 선생님한테 보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확인이 가능한 거죠. 경기 결과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플이라는 그런 좀 새로운 세계가 있어서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처럼 어플에도 검색해 보시면 그거와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학교 그 수업 진행이 바뀔 수 있다는. 이거 제가 보기엔 최고의 어플인 것 같아요. 점수판 어플. 아이들 그 축구할 때 라인 꺼주고 하는 거랑 라인 안 끄고 하는 거랑 너희들 눈빛이 다르잖아요. 유니폼 주면 어떨까요? 애들 진짜 진지하게 하죠. 거기다가 코너기까지 꼽아줘 보세요. 와, 애들 막 진짜 진지하게 해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수업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수업에 임하는 자세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점수판 꺼내놓으면 아이들 되게 좀 더 진지해져요.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뭐 배구나. 근데 그거 꺼내기 사실은 조금 귀찮잖아요. 부피도 크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과후 수업할 때 배드민턴 반 운영을 할 때 어플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알려줘서 제가 못 쓰는 핸드폰 그런 것들 이렇게 미리 깔아놓는 거죠. 배드민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경기하고 있지 않은 심판 보는 아이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올리면 돼요. 1대0, 2대0. 아이들 꼭 싸워요, 배드민턴이나 탁구하다 보면. 야, 아까 5대0이었는데 왜 또 5대0이야? 싸워요. 점수 까먹거든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점수 이렇게 해주면서 하면은 잊어버릴 일도 없고 아이들 굉장히 조금 더 진지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정확히 역할도 분배가 되잖아요. 심판, 점수판.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 경기하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관리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점수판 어플 하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못 쓰는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 이렇게 관리하셔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플 몇 개 지금 소개해드리고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어플하고 한 가지 더 동작 분석 어플인데요.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체조 수업할 때, 배드민턴 수업할 때 이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딜레이 기능이 돼서 내가 뭔가 동작을 하면은 5초 딜레이, 5초 후에 영상이 나오게 해. 라고 설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이거 전에요? 여기 삼각대에다가 태블릿 PC 놔뒀어요. 그래서 어플을 깔아놓고요. 이거 영상이 하는 동안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한 2초 걸리잖아요. 그러면 2초 후에 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태블릿 PC에 영상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재생만 되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능하죠. 누가 옆에서 찍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는 수업하고 얘는 하고 끝나고 나서 보면 돼요. 여기 있네. 얘는 아까 지가 한 거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얘는 얘가 하고 있는 걸 찍고 있는 거고요.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여기 그냥 이렇게 오면은 자동으로 얘 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비디오 딜레이 어플이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그만 꺼주지. 굉장히 고가의 그거였었는데 지금은 공짜예요. 그리고 조금 기능 쓴다면 1, 2천 원? 몇천 원 주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모습, 이런 환경 조금 관심 갖고 한번 해보신다면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활용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예, 이겁니다. 동작 분석 어플이에요. 코치즈 아이라고, 동작 분석 치시면은 지금 어플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하나 좋은 거 만들면 여기저기서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뭐냐면은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에요. 골프 수업할 때 운동장에서 이걸 지도를 하는 거예요. 태블릿 PC로. 태블릿 PC 보면서 자 얘들아 이렇게 하프 스윙 할 때 샤프트 연장선이 이쪽에 이렇게 맞고 요게 일직선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너 봐봐. 지금 여기 팔 구부러지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조그 셔틀 기능이 있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골프 스윙을 할 때 얘가 먼저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진다. 치고 나서 같이 빠져라 라고 할 때 뭐 그런 것들을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즉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건 제가 놀면서 한 거네요. 테니스 서브 할 때 타점이 어딘지. 제대로 내가 여기 선 끊고 이렇게, 여기 맞구나. 이런 것들을 옆에 이렇게 도구가 있어서 동작 분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미래학교의 체육 선생님의 모습 중에 하나, 태블릿 PC 하나 가지고 있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환경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액션캠, 이런, 이제 캠코더 이거, 얼마더라, 이게? 몇만 원 안 해요. 2, 3만 원? 그러니까 캠코더 하나 갖고 뭔가 촬영했다면 지금은 이런 거 저희 학교에 되게 많아요. 레슬링부, 레슬링부 뭐 촬영할 때 이쪽에서 찍고 이쪽에서도 찍어야 된대요. 근데 옛날에 캠코더 하나 갖고 찍었는데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 몇 개 놔두고 찍는 거예요. 다음 넘겨봐 주세요. 배드민턴 작전판도 여기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있다면은 강당에서 이렇게 복식 경기 움직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고요.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니라 게 아니라 그 큰 화면 띄워놓고 어플로 보여주는 거죠. 다음. 사이클부 애들 심박수 측정기 죽어요. 저기 아이들이 심박수 측정기 손목에 차고 있는데요. 그거를 선생님들 태블릿 PC에 바로 심박수가 바로 모니터가 돼요. 미오퓨즈라는 제품인데요. 아이들 죽습니다. 자, 90%까지 올려. 시작. 각자 수준에 맞춰서 90%까지 심박수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하고 1학년 기량이 차이가 나잖아요. 3학년들은 훨씬 거리상 많이 가겠죠. 근데 그걸 1학년도 똑같이 맞춰버리면 1학년들은 죽는 거죠. 또 1학년 수준에 맞추면 3학년은 너무 약한 거고. 그거를 심박수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양궁부 애들 적용하고 있어요. 할 때 기량은 좋은데 경기 기간을 못해요. 왜?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이걸 태블릿 PC로 계속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시위를 당할 때 심박수가 항상 100이 넘어가요. 아, 얘가 지금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크구나.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용이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육상부 애들 단거리 올림픽 공을 막 뛰고 왔어요. 다 심장이 막 70, 80 막 이렇게 터지려고 하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소치에서 금메달 따고 기량이 좋은 애들은 5분 안에 금방 정상 심박수로 떨어져요. 맨날 힘들다는 애 있었어. 꾀병인 줄 알았어요. 진짜 힘들어요. 잠깐만 뛰면 심박수가 그냥 빡 올라가요. 그걸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혹시 관련된 제품을 궁금해하시면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뭐 제가 파는 거 절대 아니니까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여기 나오네요. 저도 지금 이거 하나 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화돼서 학생들 하나하나 다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 굉장히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시대가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넘겨봐 주세요. 우리 육상 우리 코치 선생님인데 구간 속도 측정하는 거 요만한 거 하나 놓으면 돼요. 그래서 구간 속도가 측정이 돼요. 넘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각종 체력 검사, 체육중학교 입시할 때 이런 기기들 가지고 100m 측정하고 멀리뛰기, 사이드 스텝, 중심 잡기 이런 것들 측정한다는 거.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 아직 그 200만 원, 300만 원 고가의 제품인데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한 해 한 해 가격이 팍팍 떨어져요. 쉽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길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교재 좀 실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실었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 연락처 있으니까 메일이든 연락 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또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체육교과 이제 지도하시면서 저희 같이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서로 도움받고 어떤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